안녕하세요. 2022년 9월 20일 일목균형표로 보는 코인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8분입니다. 저희 채널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코인들이 향후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같이 공부해보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어제 오늘 상승하면서 구름대를 돌파해준 그 알고랜드라고 하는 코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보던 시가총액 하위권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시황을 보면은요, 지금 마켓 인덱스가 잠깐 봐야죠. 코인 동향 마이너스 0.95,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0.94, 1% 정도 지금 음봉인 상황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오늘은 양봉이긴 하지만 그렇게 올랐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내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아니고 내일 22일 날 아침 새벽에 발표되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이 결정될지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FOMC 회의에서 0.75% 75bp 인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파월 의장이 할 텐데, 더 강화하겠다 아니면 더 금리 인상을 해서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투자 시장은 좀 더 유축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75bp 올리면서 이제 웬만큼 잡힌 것 같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 이제 투자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내일 모레 아침에 그러니까 모레 새벽이죠. 모레 새벽에 있을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잠깐 보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분명히 이 저점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깨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꼬다리로 깨긴 했지만 깨졌고, 이 저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지금 중요한데, 내일 아마 파월 의장의 말로 인해서 이걸 깰지 안 깰지가 내일 캔들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오늘까지도 여전히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까지는 투자에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일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뭔가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지금 5일선 아래에 있고요. 21선도 아래에 있고 기준선도 아래에 있고, 지금 여전히 비트코인은 만약에 없으시다고 하면 제일 좋은 상황이고요. 살 기회는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기다렸다가 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세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세럼, 위믹스, 스토리지, 베이직 어텐션 토큰, 웨이브 5개가 거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세럼은 조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럼은 예전부터 조금 다르긴 했지만, 뭐가 다르냐 보면, 이 전저점을 그저께 다 깼죠. 여기 보시면 스토리지가 보면 깨졌고, 위믹스도 이 전저점을 얘도 깼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전저점을 깼고, 그 다음에 웨이브도 이 전저점을 깼습니다. 세럼만 전저점을 안 깼죠. 안 깨고 어저께 살짝 무너졌지만 다시 양봉을 쏘면서 오늘 그저께 무너진 자리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기준선을 돌파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럼이 나머지 4개 코인하고는 조금 다른 모양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기준선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하면 얘도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기준선을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만약에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를 안 한다고 하면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럼을 보여 계신 분들은 이제 좀 힘을 내셔도 될 것 같고, 우선 후행스팬은 캔들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후행스팬이 캔들 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믹스는 뭐 제가 계속해서 여기 언제죠? 여기에 저 고점인 여기를 무너뜨리면서 2820원을 무너뜨리면서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뒤로도 여전히 지금 아직 회복을 못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하락을 맞고 있긴 한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뭐 구름대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 다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올라간다는 시그널이 아직 현재는 없어서, 이때 이 시그널에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이 저점을 깨고 또 여기에 저점을 또 깨고 내려오는 거니까 이제 추세가 하락세로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고, 이 추세를 돌리는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쉽게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반전하는 여기 높이까지는 깨지는 봉이 나와줘야 그러려면 되게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쉽게 이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지도 비슷하긴 한데 스토리지도 계속 이제 하락 추세, 여기서 요 저점이 깨지고 나서 가다가 한 번 더 저점이 또 깨지고 나면 또 여기서 평행하다가 만약에 저점이 또 깨지면 계속해서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라고 하는 거는 저점을 계속해서 깨고 내려가는 게 하락 추세고,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게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도 하락 추세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스토리지 뭐 비슷하죠. 위믹스랑 내려오는 각도든 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양이든 다 비슷합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물론 얘는 그렇게 세게 깨진 않았지만 어쨌든 깨고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얘도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우선 이 안에서 논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좀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얘도 똑같죠. 전저점을 깨고 내려왔고 계속해서 추세가 지금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횡보하던 많은 코인들이 근래에 하락세로 접어들었어요. 한 9월 한 10일 이후부터 음봉을 맞으면서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13일 이후부터, 스토리지도 마찬가지 13일 이후부터, 그 다음에 위믹스는 이때부터죠. 이때 언제 8월 19일부터 계속 하락세였죠. 예. 뭐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서 조금 우울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다리시긴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은 순간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날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자산을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던 코인 중에 칠리즈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좋아 보이죠. 네, 칠리즈는 정고점을 어저께 돌파했어요. 돌파했고는 음봉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얘는 이제 살 수 있는 자리가 나왔죠. 결국 이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가 360, 여기 고점은 363원이네요. 363원을 돌파할 때가 얘는 신규 매수 타점이면 확실합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컵 모양을 만들고 2, 3일 조정받다가 올라가는 거, 이게 커비드 핸들 모양이죠. 근데 이제 커비드 핸들 모양을 여기서 어떻게 나타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후행 스팬, 뭐 커비드 핸들 아니라 하더라도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왔고요. 전고점을 지금 돌파해주고 있고, 구름대 위에 있고, 기준선도 위에 있고, 5일선도, 모든 지표가 다 얘는 좋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리즈가 5일 동안 양봉을 쏘면서 전고점을 돌파해주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얘가 69거든요. 70으로 올라갈 때 원래 사는 자리죠. 여기 RSI도 70을 뚫을 때가 매수하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69에 있기 때문에 뭐 얘가 양봉으로 바뀌면 사볼만 합니다. 네, 지금에서는
오늘 저희들이 보는 코인 중에 알고랜드, 이따가 볼 거지만 알고랜드하고 이 칠리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가 이제 그저께 완전히 나빠졌죠.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기준선 위에 있으면서 칠리즈랑 같이 좋은 코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저께 이게 제가 뉴스를 찾아봤더니 공매도와 관련돼 가지고 고래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코인 시장에서는 큰 손들을 고래라고 하거든요. 고래들이 뭐 투매가 일어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났다고. 20 몇 프로 빠졌죠 이때. 20% 넘게 빠지면서 구름대 아래로 내려왔다가 뭐 회복은 했으나 어제 오늘도 계속해서 음봉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카이버 네트워크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얘를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요 기준선이 무너지거나 여기 구름이 무너지거나 구름 하단이 무너졌을 때는 파셨어야 돼요. 이게 뭐 그렇게 막 쉽게 팔기는 쉽지 않죠. 이렇게 갑자기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데 팔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봉이 오늘만, 그러니까 그저께만 나오고 영원히 안 나올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서둘러 팔아야 됩니다. 여기 요봉이죠. 이게 새벽 1시네. 새벽 1시에 이거를 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새벽 1시에 이렇게 음봉을 세게 맞으면서 그 뒤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카이버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긴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면 저는 항상 똑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기준선 무너지거나 구름대를 무너뜨릴 때 팔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은 손실이 제 생각에는 20-30%는 났을 것 같은데 카이버 네트워크를 사신 분들은 여기서 샀거나 여기 자리면은 지금 거의 본전이죠. 여기서 사신 분들은 아니면 여기서 샀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 기준선 돌파할 때. 그러면 지금 2,300-400원에서 사갖고 1,900원까지 떨어졌으면 거의 40% 아닌가? 2,400원에서 만약에 1,900원이면 한 15% 정도, 20% 가까이 빠졌겠네요. 20%는 안 되겠구나. 어쨌든 15% 이상, 20% 가까이 빠졌는데 지금 얘를 손절한다고 하기는 되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사신 분들은 눈물을 머금 거라도 본전이라도 파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사신 분들도 뭐 지금 15% 20% 손해면 고민이 되겠네요. 저 같으면 고민을 엄청 할 것 같아요. 팔지 아니면 가져갈지. 내일 모레 그 발표를 보고, 그러니까 내일 캔들을 보고 나서 뭐 이미 정리를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는 구름대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아마 다른 코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 뭐 스토리지, 뭐 위믹스 이런 것처럼 구름대 하단에 있는 모양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떨어졌다가 각도가 이렇게 느슨하면 많이 못 간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까지는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도 못 가고 중간에서 무너졌습니다. 세력이 장난질을 쳐서 결국 이렇게 됐는데 코인 시장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안 좋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주식도 공매도 세력이 있어서 뭐 많이 빠질 때는 많이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이브 네트워크 같이 음, 3천억 정도 되네요. 뭐 아주 작은 코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1조 이상의 코인들을 위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올라갈 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주니까 시가총액 작은 것들을 하거든요. 시가총액 큰 것들은 올라가줘야 1, 2%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야 5% 올라가니까 뭐 그렇긴 한데 뭐 정말 내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작은 것보다는 시가총액이 큰 거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때는 좀 뭐랄까 공포를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카이버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뭐 저는 카이버 네트워크가 없어서 뭐 이날에 이런 공포를 느끼지 못했지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구름대 하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일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모양이 바뀔 수도 있으니 물론 이렇게 가다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가능성이 높은 거지 꼭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저점을 무너뜨리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 뭐 여기서 정리하기도 되게 애매하죠.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여기가 완전 저점인데 더 이상 저점이 없잖아요. 얘는 카이버 네트워크는 여기 이하로 있나요? 여기 이하 여기가 가장 저점 여기 이하도 있긴 있네 여기. 카이버 네트워크는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온 코인이구나. 이 정도 음봉 맞는 거는 야 어떻게 보면 카이버 네트워크를 월봉으로 보니까 얘가 O파고 얘가 A, B파면 그러니까 C파가 지금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모양만 봐서는 네, 월봉으로 보니까 지금 얘는 C파의 시작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C파도 5개 파동이니까 약간 반등하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파월이 좀 좋은 얘기 해줘서 반등을 하면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좀 더 잘 알아보시고 손해가 많이 났다고 하면 잘 파셔야 돼요. 결국 팔고 나면 내 자산은 줄어 있으니까. 이오스 볼게요. 이오스도 그저께 좀 음봉을 세게 맞으면서 구름대 하단으로 내려왔고요. 구름대 안에 있다가 구름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5일선 구름대 다 무너졌습니다. 얘도 만약에 매도를 친다고 했으면 이날은 팔았어야 되고 제가 이때 구름대 있을 때 혹시 구름대 아래로 내려가면 팔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선 무너졌을 때 파는 게 맞지만 이때 못 팔았다고 하면 구름이 무너지면 꼭 파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얘도 지금 얘가 B파고 C파를 맞게 되면 결국 여기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니까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시 재상승을 한다고 하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일선을 돌파해 준다거나 기준선을 돌파해 준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 되니까 우선은 수익이 나거나 뭐 거의 보합세에 있다고 하면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캐시도 볼게요. 이캐시도 구름대 아래로 내려왔죠. 지금 구름대 위에 있는 코인이 저희가 보는 코인 중에 요 하나밖에 없어요. 칠리즈. 나머지는 다 구름대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제 구름대 안에 있던 코인들도 다 내려왔고 카이버 네트워크는 구름 위에 있다가 한 방에 내려왔고 그나마 이제 세럼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편이고 뭐 전체적으로 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캐시는 뭐 코인 자체로 놓고 봤을 때 별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코인은 아니에요. 이렇게 꼬다리가 긴 코인들. 그리고 그저께 얘도 구름대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모든 선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얘도 혹시라도 갖고 계신다고 하면 내일 상황 보고 정리를 어떻게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얘는 월봉으로 보면 만약에 이게 A고 얘가 B고 얘가 C파라고 하면 얘가 1파고 2파고 3파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나 얘가 A파고 얘가 B파라고 하더라도 B의 A, B, C로 가겠죠. 조금 올라가다가 무너지지 않을까. 모양상은 그렇습니다. 예. 이게 A, B, C파면 얘가 다시 새로운 1파, 2파, 3파가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만약에 A, B, C에 이게 1파, 얘가 2파, 2파가 이제 A, B, C로 가겠죠. 가면 약간 B파가 있고 이제 C파가 한번 더 떨어질 거니까 B파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케시는 파동상 봤을 때 카이버 네트워크보다는 좋아요. 월봉상 카이버 네트워크는 지금 완전 비파죠. 월봉상에는. 그리고 이케시는 C파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파동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는 지금은 한 주도 없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인 거죠. 일목균형표로 보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름대 위로 올라갈 때 샀다가 구름대 무너지고 기준선 무너지면 파는 거, 이게 그냥 기본적인 진리예요.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 지키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게 일목균형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절대 미리 사지 마시고, 절대 늦게 팔려고 하지 마시고, 올라갈 거라는 기대하지 마시고, 기준선 깨지면 팔고 구름 무너지면 팔고,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랜드 볼게요. 알고랜드 제가 방송 시작하고 걷던 초창기에 봤던 코인인데, 이때죠. 5월달에 봤었는데, 이때 기준선 돌파해주고 막 이럴 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무너진 이후에 제대로 기준선을 돌파해주고 구름을 돌파해준 것 같이 보였으나, 여전히 뭐 그러다가 드디어 기준선과 구름대를 어제 오늘 한 방에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합치면 완전 장대 양봉이죠. 합치면 거래량도 들어왔고, 지금 RSI도 62 정도에 올라와 있어서, 만약에 알고랜드를 보고 있었다고 하면 어저께 기준선을 돌파할 때라든가 어저께 구름 상단으로 넘어왔을 때, 이때가 살 수 있는 기회이긴 했어요. 이미 1차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넘어갔고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자리도 살 수 있는 기회였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얘를 살 수 있는 기회는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는 여기 509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금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다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일 파우르장의 말이 좀 좋게 나오면 얘는 좀 세게 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황을 보고 알고랜드도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사시기는 지금은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샀다가 손절 라인 잡기가 너무 어렵죠. 샀다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실 때 내가 이때는 무조건 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못 팔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손절 라인 잡고 저는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사면 결국에 다시 물리거나, 아니면 차라리 수익을 보고 나오면 좋지만 수익을 못 보고 나올 때는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 꼭 이렇게 손절 라인이 길면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예, 우선은 좀 보고 있다가 음봉 맞았다 다시 올라갈 때 사던지, 아니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해 줄 때 사던지 하는 거지, 어저께나 오늘 여기 구름대를 넘어갈 때 샀어야 돼요. 얘는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는 좀 사기 애매한 위치에 있다. 60분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샀어야 되는 거죠. 이때 어저께 2시에 샀으면 지금 수익을 꽤 받겠죠. 참 나중에 보면 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당시에는 안 보이던 것이 나중에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참 어렵죠. 뭐 나중에 보고 말하기는 쉬워요, 저처럼. 그런데 막상 그 시간에 내가 매수를 들어가고 매도를 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코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라도 코인을 사고 팔고 할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금이 적기인지 안 적기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떨어지면 이때는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를 고민하고 사셔야 돼요. 그냥 막 사시면 안 돼요. 올라간다고 막 따라 사시면 안 되고, 떨어진다고 막 따라 팔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기준을 보고 내가 사는 습관들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남은 시간 잘 지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